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다들 환절기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요,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랑 마음 맞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죠.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그죠? 생각나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다른 어떤 자영업 하는데 그런 사업장에, 또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즐겁고. 가족 중에서도 형제간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랑은 굉장히 잘 맞고, 누구랑은 안 맞고, 그런 형제들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친척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잘 맞는 사람하고만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잘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매일 봐야 되는 직장이나 또 함께 살아야 되는 가족이나 이런 경우 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매일 봐야 되는 사람들하고 안 맞으면 배우자 주로 안 맞죠. 네. 배우자하고 또 회사 직장 상사, 부하 직원, 동료들, 잘 안 맞으면 힘들어요, 괴롭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안 살 수는 없고, 일단 같이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나랑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민 상담은 이제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회사를 어떻게 갑자기 그만두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감을 막 잃어서, 이분은 이제 40대 여성분인데 자신감을 잃어서 그냥 집에 그냥 방에만 처박혀서 하루 종일 게임을 한대요. 그러니까 거실에는 이제 다른 식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 하나에 딱 처박혀서 하루 종일 40대 가장이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민 상담해 오신 이 여자분, 와이프 되시는 분이 막 정말 처음에 달래도 보고 싸워도 보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싸움이 점점 더 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건이 날아가고 깨지고 같이 사네 못 사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끔 그렇게 부부의 상황이 악화되셨답니다. 그런 사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는 뭔가 하면 이제 회사 사례인데, 직장에서 굉장히 조그만 회사에서 다들 이렇게 좀 이제 이렇게 친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회사였나 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고민 상담해 오신 분은 이제 거기에 이제 팀장이고, 그 오너 되시는 사장님하고 되게 이제 믿거라 하는 사이로 굉장히 신뢰받는 그런 직원으로 이제 계셔서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 그 오너 되시는 분의 친구의 그 부탁을 들어주느라고 이제 그걸 이 팀장한테 시킨 거예요. 일을. 그런데 이제 이 팀장이 뭘 잘못해가지고 그게 잘못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를 굉장히 불신하고 못 잡아먹어서 못마땅해 하고 회사를 그만둬 줬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로까지 몰리고 있대요, 이 분이. 그래서 그런 걸 또 상담해 오신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제 과장급이신데, 이제 경력사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경력사원, 자기 위에 있는 팀장이 그렇게 본인을 이제 경력사를 못마땅해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직원들하고는 다 잘 지내고, 이제 평가도 좋고 막 이런데, 바로 직속 상사인 그 팀장하고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를 호시탐탐 뭔가 이렇게 약점을 잡아서, 정말 물먹이려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팀장이라서 그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직장 생활하기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을 해오신 분들이 계세요. 이 세 가지 사례의 공통점은 뭘까요?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인데 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 괴롭다는 거 외에 또 다른 공통점은 처음부터 괴로웠던 거는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처음부터 괴로운 상황이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은 처음엔 좋았는데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관계가 악화된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인간관계를 지금 뭔가
그 속에서 부대끼면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좀 덜 상처 있고 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이제 4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단계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노력, 그러니까 어떤 그 보통의 그냥 노력, 어지간한 그런 노력으로 사람이 뭐 생각이나 그 사람의 본성이나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체념한다는 거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체념한다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사람은 그래, 원래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거를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말하면 바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내 마음이 괴롭고 안 괴롭고의 어떤 굉장히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거야 라고 내가 그 사실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타인을 바꾸기 위해서, 타인은 이제 가족들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족이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 주로 이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로 엮인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꾸기 위해서 과도하게 애쓰지 않는다. 너무 험하시죠? 예, 근데 이 사실입니다. 과도하게 그렇게 애쓰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굉장히 계속 그 사람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사람이 사람이란 원래 바뀌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나도 사람을 바꾸려고 그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애를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언젠가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 그리고 부모는 절대 바뀌지 않는답니다. 절대로. 그리고 여기에 왜 이렇게 가족들만 들어갔나 하면요. 남은 사실 바뀌든지 안 바뀌든지 별로 그렇게 내 인생에 크게 뭐 절대절명의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뀌지 않을 거지만 그렇게 바꾸려고 애쓰지 않을 거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비난하지 않고 누구든지 가족이든 누구든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거, 누가 잘못해서 막 그렇게 막 비난해서 상처 주는 거, 결국 가족들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줘봐야 그게 가슴에 상처로 남는 거지 그렇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내 입장에서 내 감정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는 만약에 아까 이제 남편 회사 그만두고 맨날 게임만 하는 그 남편한테는 당신이 이렇게 게임만 이렇게 하고 이러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내가 심정이 지금 어떻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해 줄 뿐이지 당신을 막 비난하는 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 잠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어요. 그 남편이 이분은 회사를 다니긴 다니시는데 너무 술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술을 지금 결혼한 지 20년 넘었는데 술을 거의 매일매일 고치지 못하고 늘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굉장히 둔해지는 거죠. 술값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당신이 술을 마셔서 도대체 가족을 책임지지 않고 어떻게 해서 막 비난한 것보다 당신이 술을 매일 마셔서 내가 너무 걱정된다. 당신이 이제 진짜 정말 건강을 망쳐서 빨리 죽을까봐 너무 걱정된다. 라든지 이래서 난 이런 느낌이 든다. 난 당신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참 좋을 것 같다. 안심이 될 것 같다. 내가 너무 불안해서 늘 불행하다. 내 인생이 불행하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이렇게 해서 술을 지금 매일 마시는 거를 정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마시고 줄여주면 내가 정말 이 정신적으로나 몸이나 굉장히 좀 많이 회복될 것 같다. 부탁한다. 이렇게 해서 나의 감정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주면 내가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 당신 라든지 막 비난하고 이런 거는 결코 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입니다. 굉장히 공중부양할 정도로 어떻게 도를 닦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 원칙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연습하셔서 일단 말씀해 보시는 거 시도해 봄직한 가치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라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상사가 막 계속 욕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직장인분들 많으세요. 그런 것 때문에 약 먹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이 되면 도저히 이 사람 고칠 수 없을 것 같다. 이 사람 정신적으로 정말 뭔가 이렇게 뭐 질병이 있는 거다라고 하면 일단 회사 이직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직하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골병들 수는 없잖아요. 이직하는 거 최선이고,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이제 성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부장님이 이렇게 하신 거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건 비난이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의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 회사에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비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당신 나한테 지금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해서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참 좋겠다. 부탁한다. 이렇게 시도해 보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어떤 노력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과도하게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비난하지 않고 이제 내 감정을 그에게 전하고 나의 부탁을 한다라는, 가족이든지 직장 상사든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지금 이러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맞지 않는 배우자와 정말 맞지 않는 직장 상사와 일해서 너무 힘든 어떤 이 환경 속에서 초점을 내 스스로한테 맞추는 거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상황에서 내가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데, 예를 들게요. 첫 번째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계속 게임만 하시는 그분은 막 뭐 던지면서 깨면서 막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막 갈라 스네 마네 뭐 죽네 사네 이러다가 결국에 신앙생활로 극복하셨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초점을 자기의 어떤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으로 이제 이런 괴로움들을 극복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술 많이 마시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관념 없어서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분은 본인이 스스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원래 전업주부였대요. 이제 전업주부를 하시다가 이제 다시 일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래서 돈을 그냥 내가 벌고 내가 시간을 나한테 집중해서 쓰고, 그러니까 남편 쳐다보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거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이렇게 신경,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데를 나 스스로한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을 하시면서 바빠지고, 그러니까 막 건강해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도 이제 뭔가 남편만 쳐다보고 이제 막 그럴 때보다는 어떤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도 다 크고 이래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시도는 뭐가 좋았나 하면, 일단 상대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상대만 쳐다보고 계속 그것 때문에 24시간 힘들어하는 거에서 나한테로 완전히 관심을 바꾼 거예요. 완전히 나한테로. 그래서 일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뭐 아니면 다른 자기 개발을 하든 아니면 어떤 이제 막 그런 유익한 어떤 뭐 취미 활동이나 운동이나 나한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일에다가 이제 바꿔버리니까 훨씬 더 정신적으로 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이제 옛날에 이제 그 사람만 막 쳐다보면서 막 꼴보기 싫어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테 신경 쓰는 게 이제 한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한 90%는 이제 나 스스로에게 신경을 쓰니까 훨씬 더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꼭 시도해 보세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요, 인간관계에 좀 더 이제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살자라고 내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융통성이라는 건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모든 사람하고 다 잘 지낼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한테 내가 다 인정받을 필요는 없다. 배우자와 이렇게 막 굉장히 막 사이좋게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다. 유러가 되시나요? 우리 막 저기 뭐지? 막 손붙잡고 다니는 막 중년 이렇게 부부들 보면 막 이제 농담처럼 막 친구들끼리 막 그런 거 보고 막 그랬어요. 막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왜 손붙잡고 다녀? 재혼이야? 그런 얘기, 왜 손을 붙잡고 다니는 거야? 저 부부는 막 이렇게. 그런데 사실 사이좋게
워낙 성향이 그래서 그렇게 럭키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막 너무 무덤덤하게 소 닭 보듯이 그렇게 사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 부분 저 부분도 그렇게 살고 우리 부분 우리 부분도 그렇게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저렇게 살아야 돼, 저런 건 부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누구하고든지 다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무난하게 지내긴 하지만 누구하고는 나하고 너무 안 맞아. 말 두 마디만 딱 건너가도 나하고 진짜 안 맞는 거 느끼겠어.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무난하게 그냥 인사하면서, 그래 뭐 그런 저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네,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기분 나쁘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렇게 하더라도 막 화내지 말고, 나랑 무슨 상관인데 거기에서 그냥 재미있는 사람이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뭐 얕고 무난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그룹도 따로 융통성 있게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한두 사람하고는 정말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고, 함께 같이 얘기하고 이러면 참 마음이 따뜻해진다, 내가 이제 힘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러니까 참 좋다, 이런 사람은 그냥 한두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두 사람만. 그렇게 좀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직장 상사하고도 정말 나하고 안 맞는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없고, 직장 상사랑은 안 맞네, 그러면 이제 그분하고는 이제 그 일로서만 그렇게 엮여서 뭐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부탁하는데도 그냥 계속 또 짜증내고 막 사람 기분 탁탁 잡치게 하고, 왜 이런 직장 상사들 있잖아요. 이제 그래도 그럼 어쩔 수 없네,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네, 이렇게 좀 한 발 떨어져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열받으면 저녁 때 퇴근하면서 유세미 직장소 보는 거예요, 그냥.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뭐 회사에서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제 거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막 선배가 이렇게 막 괜찮아 이러면서 막 떠들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위로가 된다. 저 그 댓글 보고 울컥했잖아요, 진짜. 너무 그런 거 막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이제 제가 어떤 그런 제3의 인물로 그렇게 이제 열심히 할 테니까, 너무 힘들면 그냥 뭐 직장 수업 영상 보면서 이제 푸시는 거죠, 뭐. 그래서 사람 인간관계, 뭐 직장에 막 절친이 없어, 막 너무 서운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어떤 건가 하면, 이분도 이제 이제 상담에 오신 분인데, 굉장히 잘해줬대요, 선배가. 굉장히 잘해줘가지고, 참 좋은 선배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막 잘 따랐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 잘해주다가, 이제 딱 자기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일을 점점 떠맡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이제 중소기업이라서, 사실 뭐, 니 일, 내 일을 이렇게 막 나누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좀 경계선에 있는 일들이 많은가 봐요. 그런데 귀찮은 일들, 막 엑셀 작업해가지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거의 그 노가다 하듯이 이제 막 작업해야 되는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다 떠맡기고 막 그러면서 나 먼저 갈게 막 이러고, 그리고 이제 너무 떠맡기니까 이렇게 내일 내가 이거 다 해야 될 일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무 저녁 시간을 이제 그렇게 희생하면서 너무 떠맡는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선배한테 선배님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 선배가 일단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태도가 돌변해서 이제 이 상담하신 분한테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 있는 데서도 막 면박을 주고 은근히 왕따를 시키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막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원래 절친이었던 좋았던 어떤 선배에서 그냥 뭐 같은 회사에 있는 어떤 친하지 않은 선배 쪽으로 이제 군을 옮기세요. 이쪽 그룹 이렇게 마음의 그룹을 나눠놓고 그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A그룹, B그룹, 여기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뭐 인사만 하고 지내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는 참 내가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마음 주고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그룹 나눠서 이쪽 그룹에 있다 이쪽으로 옮긴 거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마음 편해집니다. 예, 그렇게 하고 뭐 무난하게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자기가 정말 너무 선배한테 잘했는데, 이건 다른 분 얘기예요. 너무한테 선배한테 잘하고 막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막 무슨 장례식 있을 때도 막 쫓아 내려가서 다 일 봐주고 막 이랬는데, 그 선배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행사 다 끝나고 와서도 뭐 그런 일이 뭐 있었냐는 식으로 이제 자기한테 특별히 더 잘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왜 특별히 왜 더 잘해줘야 되죠? 그 장례식에서 막 일 많이 도와줘서요? 막 이러니까 그분도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그렇지 않나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람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그거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잘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뭘 이렇게 해줬으면, 그렇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저 사람이 이만큼 해줄 거야 라는 기대 없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만큼 해줘서 뭐 5만큼 들어오면 뭐 훌륭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남는 장사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막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해줬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만으로 해도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삐지지 않는 거, 그럴 수 있다라고 얼마든지 생각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융통성 있는 인간관계, 그런 거를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대로 B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B군에서 옮겨 놓으세요. 그리고 A군에 있다가 또 B군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친했던 사람하고 아예 인연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랑은 참 좋았는데 이제 인연이 다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랑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사는 법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4단계.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게 시니컬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사람 믿어야지. 네, 사람 믿는 거 좋은 건데, 실제로 이제 너무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그 내용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유생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